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거대한 자금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혼란한 시장,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대이동. 자금이 기술주를 떠나서 실물 자산으로 옮겨가는 정말 거대한 흐름이 나타났어요. 전문가들은 이걸 그랜드 로테이션, 우리말로는 거대한 순환매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너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고평가된 기술주는 좀 위험하다 싶어서 헬스케어나 에너지처럼 좀 더 펀더멘탈이 단단한 쪽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좀 더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지금 시장이 정말 재밌는 게 겉으로 보면 경제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혼돈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시장을 짓누르는 리스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보세요. 캐나다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그린란드를 인수하겠다. 심지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될 수도 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방이 지뢰밭인 셈이죠. 이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냥 위험을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카오스 해지라는 걸 찾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주가 좀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한다는 뜻이에요.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금값이요.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와, 금값 많이 올랐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이 돈,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은 가격도 온스당 110달러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요.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는 돈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실물 자산을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근데 여기서 시장의 딜레마가 딱 나타나요. 경제 지표를 보면 예를 들어 내구재 주문이 5.3%나 늘었거든요. 경제가 엄청 튼튼하다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장에는 나쁜 소식이 되어버립니다. 왜냐? 경제가 이렇게 좋으면 연준이 금리 내릴 필요 없겠네? 할까 봐 다들 무서워하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 정부예요. 더 이상 심판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선수로 뛰기 시작한 거죠.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투자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투자 방식, 일종의 플레이북이 있는데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국가적으로 중요한 회사를 딱 찍고요. 둘째, 반도체법 같은 지원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해서 정부가 주요 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안보가 하나의 투자 상품, 즉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른바 트럼프 포트폴리오라는 건데요. 인텔, MP 머티리얼스, USA 레어어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회사들이에요. 딱 보면 아시겠죠? 반도체, 히토류, 리튬, 전부 미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전략 자산들입니다. 이건 뭐 정부가 나서서 여기에 투자하세요 하고 콕 집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의 룰이 통째로 바뀌는 현장을 보고 계신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런 시장의 속살을 파헤치는 깊이 있는 분석을 앞으로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술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균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술주 섹터 안을 좀 더 깊숙이 들여볼게요. 지금 이 안에서는 AI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희비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극과 극인데요. 하드웨어 쪽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투자를 쏟아붓고 있고 산디스크 주가는 1년 만에 무려 1200%가 넘게 올랐어요. 지금은 가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확보부터 하자는 분위기예요. 반면에 소프트웨어 쪽은 분위기가 싸늘합니다. AI 파괴 공포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클로드 코어크 같은 AI 툴이 나오면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은 우리가 잘 아는 매그니피센트 7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파벳은 제미니 덕분에 시총 4조 달러를 넘기면서 잘 나가고 있고요.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뉴스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체 AI 칩 마이아 2000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시장을 독점해온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에게 우리 이제 너희 칩 안 쓸 수도 있어 라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 우리가 뭘 지켜봐야 할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이 우리 소비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가구당 1,000에서 2,000달러 정도 세금을 돌려주니까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곳들은 당연히 매출이 늘겠죠. 소위 K자형 회복에서 아래쪽에 있는 분들께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고요. 금융 쪽은 좀 다른데 지역은행들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JP모건 같은 대형은행은 소송 같은 잡음은 좀 있지만 벌어들이는 돈을 보면 펀더멘탈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종목들을 빠르게 짚어볼까요? 정부 투자 소식에 USA 레어어스가 무려 25%나 폭등했고요. 엔비디아가 추가 투자한 코어이브도 9% 올랐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실적은 괜찮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이 안 좋다고 해서 17%나 빠졌고요. 부지엘렌 해밀턴은 데이터 유출 사고 때문에 정부 계약을 놓치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72시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줄줄이 있고요. 연준의 FOMC 회의도 열립니다. 여기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할지 다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죠. 게다가 30일에는 임시 예산안이 끝나서 정부 셧다운이라는 폭탄이 또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 시장에 뛰어들고 AI가 모든 걸 바꾸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마지막 전략적 제언은 방어적 성장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세우자는 겁니다. 첫째, 관세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무역 전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글로벌 헬스케어나 에너지 섹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찜한 회사들 있죠. 인텔이나 MP 머티리얼즈 같은 곳들을 그냥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정부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AI 소프트웨어는 아직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확실한 수요가 있는 메모리나 스토리지 같은 AI 하드웨어, 즉 삽을 파는 기업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시장의 누리 바뀔 때는 그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